자, 시작합니다. 237쪽 반드시 차이점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확정시기. 재산세나 종부세는 원칙이 과세관청 정부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선택은 종부세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징수 방법은 지방세는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보통징수를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부과가 뭐다? 결정. 예외는 신고 납세. 선택하면 신고로 가는 거죠. 자, 공통점. 가액으로 만든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한다. 그래서 종가세. 그 다음 과세대상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 그러나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 안 합니다. 토지, 주택. 또 토지 중에서도 분리는 제외. 주택 중에서도 별장 제외.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예요. 종부세는 제외. 합산 여부. 그래도 재산세는 물세인세. 물세가 뭐다? 물건별로 개별. 그러나 합산도 하죠.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뭐다? 인세. 무슨 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만 하죠. 주택도 전국에 있는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 합산만 하니까 인세입니다. 종부세는. 그러나 재산세는 물세가 원칙이다.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건별로 개별.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건별로 개별. 토지만 합산한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 세율 구조는 비누 똑같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종부세도 똑같아. 비례세율, 누진세율. 근데 종부세는 비례세율 누구만 써요? 법인만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3% 또는 6%. 그 다음 세부담 상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 그러나 종부세는 보다 150인데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건축물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건축물은 없다. 150.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주택 나왔다. 항상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단 법인 소유는 뭐다?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법인은 개인만 얘기하는 거죠. 105%, 110%, 130%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 그러나 종부세는 합산되는 토지와 2주택 이하죠. 2주택 이하는 무조건보다 150. 딱 적으라고요. 100분의 150이라고요. 합산 토지와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이에요. 옆에 적고요. 그러나 300으로 가는 것도 있죠. 두 가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러나 법인은 뭐다?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세금 폭탄 매기겠다. 항상 개인 위주로. 합산하는 토지 두 가지 있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그리고 100분의 300으로 가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럼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세입니다. 물건 따라다니죠. 물건 소재지 시군구. 그러나 종부세는 인세야. 국세니까 사람 따라다녀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구체적으로 누구 물어볼 때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소재지로 가죠. 자, 그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 위에 찍은 거 일단 적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100%.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요. 100% 적으라고요. 그 다음 납부기간. 재산세는 이렇게 7월, 9월. 주택은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어떻게 간다? 한꺼번에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단 뭐를 알아야 돼? 재산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요것만 적어놔서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로 갑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런 게 없죠. 겨울 1일부터 15일. 자, 분납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 다음 물납재산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러나 국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납부를 연체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죠. 붙는데 30만 원 이상만 붙어. 그러나 국세는 150 이상만 붙는다고요. 납부지연가산세. 자, 그 다음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 그러나 국세는 종부세는 없다. 그 다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농특세 20%.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자, 대표 예제 쭉 나와 있네요. 1번 틀린 것. 1.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 유상이죠. 자, 매매 계약서 작성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럼 항상 납세 의무자를 따질 때는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과 등기 중 빠른 날. 그럼 6월 29일이다. 6월 29일이 기준이죠. 그럼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네요.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도자, 도자. 그래도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매도자, 매도인. 그래도 이 문제 풀 때 6월 1일이 아니라 잔금 기준 또는 등기일 기준이에요. 그 다음 2번.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세 글자로 뭐다? 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 다음 3번. 납세의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다. 특례 제척기간을 물어보죠. 그래서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다. 자, 우리 제척기간 몇 년이에요? 원칙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은 10년. 그러니까 사기부정이 없으니까 몇 년? 5년. 5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없다.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럼 신고 납부했는데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0% 적용된다고요. 그리고 물납은 허용 안 되고. 답은 틀린 거는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자, 1번.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이잖아. 그럼 주택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6억 원 초과죠? 6억 원 초과. 그러니까 5억 원은 납세할 의무가 없다. 있다 틀렸네요. 자, 과세 기준일은 7하나가 아니라 6하나죠. 자, 3번. 1주택이잖아. 그럼 우리가 2주택 이하는 세율 암기해야죠? 암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6단계. 6이니까 최소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0분의 5가 아니라 1,000분의 6이죠. 2주택 이하는 1,000분의 6에서 최대 1,000분의 30.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가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더블로 늘어나죠. 1.2에서 6%. 그 이외에는 0.6에서 3%, 6단계. 그러니까 5가 아니라 6.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폐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다음 5번.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계속 출제되네요. 5일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개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끝났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뭘로 간다? 소득세. 소득세는 뭐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벌었을 때는 소득세를 내고 법인소득,
법인이 벌었을 때는 뭐를 낸다?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는 뭐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자, 개인소득이네요. 그럼 개인소득은 법에서 8가지로 구분합니다. 박스 보면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 등을 받으면 배당소득, 그 다음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수없이 많죠. 부동산 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 업, 사업이죠.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기타소득,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그 소득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따로 신고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합산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소득이 된다? 종합. 그래서 종합자가 붙으면 소득을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득이 된다? 종합소득이 돼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즉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3번. 그럼 7번, 8번이 되겠죠? 하나는 퇴직소득, 하나는 양도소득.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를 합니다. 합산하지 않아요. 얘는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한다. 불유과세는 퇴직소득세 따로 내고 양도소득세 따로 낸다. 그럼 소득의 구분은 8개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6개를 합쳐서 종합소득세, 퇴직금을 받으면 분류해서 퇴직소득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이렇게 3가지로 줄인다고요. 납부 방법은. 그리고 우리는 1번, 2번을 합쳐서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 같은 거를 받으면 배당소득. 그래서 이 2가지는 납부 방법이 뭐다? 이에는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가 뭐다? 소득이 있는 장소에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신고가 종료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금 들잖아요. 그럼 세금 떼고 나머지를 준다. 원천징수.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럼 몇 프로 세금 뗄까요? 14%. 14%. 이것만 뜨는 게 아니라 14%에 10% 지방소득세를 떼죠? 그럼 전체 몇 프로 떼요? 여기다 10%니까 1.4잖아. 15.4%를 떼고 나머지를 준다. 이런 거를 우리는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한다. 이하. 그럼 2천만 원 초과되면 어떨까요?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야. 그럼 2천만 원은 14%로 분리과세하고 3천만 원은 밑에 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2천만 원까지만. 이런 거를 우리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는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합산한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밑에 3번 나왔네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몇 프로? 14%.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무가 종결되는 소득.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자, 그 다음 합산하잖아. 6개. 그래서 6개는 원칙이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이에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자를 받고 배당을 받고 사업해서 소득이 생기고 월급 받고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이니까 합산한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따로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밑에 이거는 용어가 뭐야? 분리. 이거는 완전히 뭐다? 별개의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퇴직금 따로, 양도소득 따로 과세하는 거야.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따로 별개로 과세하는 거를 분리과세.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구분하여 뭐 한다? 분류과세. 그래서 분류과세가 나와요. 이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퇴직금 30년 만에 받았다. 양도 7년 만에 땅 팔았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구분해서 따로 과세하는 거야. 별개로 봐서요.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6개 소득 중 뭐를 가끔 물어본다? 사업소득을 가끔 물어본다고요. 자, 사업소득은 3가지가 있죠. 임대업. 임대업이 뭐야? 대여하고 전월세 받는 거. 부동산 매매업이 뭐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건설업이 뭐예요? 건설업 위에 적어요. 건설업을 뭐라 그래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 그래요. 판매업. 주택을 짓고 파는 거야. 짓고 파는 거. 3글자로 건설업. 그럼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구분해야죠. 용어는 집을 짓고 팔 때는 건설업, 상가를 짓고 팔면은 부동산 매매업이 돼. 그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다 매매업. 건설업은 딱 하나.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짓고 하면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주택을 짓고 주택 신축 판매업. 짓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건설업.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되네요. 자, 소득세 나와 있죠? 자,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다? 꼭대기. 자연인이, 개인이 몇 년 동안, 1년 동안, 일정 1년 동안이다.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인세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이거 소유자별로 소득을 합산하는 게 원칙. 인세. 자, 인세니까 무슨 세율을 써? 무슨 세율을 씁니까? 초과 누진세율을 씁니다. 항상 몇 프로? 최저 6%. 1200만 원까지. 그리고 10억을 넘어갈 때는 최대 45%까지 올라가. 8단계. 그래도 이 2가지 소득은 왜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위로 올라가서 합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최대 45%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은 완전히 별개로 봐서 분류과세하는 거야.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뭐다? 합산하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누진 구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쭉쭉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럼 양가로 1번은 소득세는 개인 얻은 소득 벌었을 때 부과하는 국세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4번 징수 방법. 그래서 징수는 신고 납부죠.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기초 납세무가 성립하고 5월 말일까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중요한 거는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1년이 끝나는 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세금을 계산한 후 5월 한 달 동안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이거를 확정 신고라 그래요. 그 다음 초과누진 구조예요.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다.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가겠죠? 자, 넘어가죠. 자, 과세 방법. 박스 종합과세 6개. 6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원칙이 뭐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그 다음 분류과세. 자,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왜 합산 안 해? 어쩌다 한번 생긴 소득이므로 또는 누진 구조니까 합산하면 1번이랑 세금 너무나 많이 나와.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아까 배웠잖아. 국세는 거의 동일하다.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합니다. 즉 모든 소득을 원천으로 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그럼 빚자가 들어가요. 빚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하죠. 국내 것만. 자, 그 다음 납세지. 자, 거주자는 배웠잖아.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간다. 자, 비거주자는 포인트가 뭐다?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즉 소재지 등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원칙은 주소지로 간다. 누구일 때? 거주자. 비거주자는 소재지 등으로 가요. 요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04번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죠. 사망하거나 출국하면 사람이 없어졌잖아. 이럴 때는 사망일까지 계산하고, 출국하면은 출국한 날까지만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과세관할은 세무소장 또는 덩어리가 큰 세금은 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개요를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6개 소득은 원칙이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두 녀석은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분류과세한다. 6개는 합산하되 금융소득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따로 분리과세한다. 2천만 원은 넘어가는 거는 합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소득세죠.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반복하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임대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의 범위 나왔잖아.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 대여 판 게 아니에요. 대여에서 일정액을 받는 거다.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 당연히 미등기도 포함하죠. 미등기로 대여를 하더라도 과세하죠. 또는 부동산상 권리는 뭐가 있다? 4개.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임대업이다. 그러니까 임대업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만입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법률에 따라 뭐다? 밑줄 그어요.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했다. 괄호는 보지 말고 이거는 뭐다?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임대소득이 아니라 제외한다라는 얘기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지역권, 지상권을 대하면 사업소득이다. 그러나 지역권, 지상권을 공익사업 관련 대하면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무슨 소득으로 갈까요? 기타 소득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가 나왔잖아요. 박스 위에 지역권, 지상권에 대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겠죠? 그러나 그 위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 기타 소득. 결국 세금이 낮아요, 기타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역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는 사업소득이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동네에 전철이 들어와. 그럼 전철 공사를 위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합니다. 공익사업. 이럴 때는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 그냥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 공익 관련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사업이 아니야. 기타 소득. 두 번째 줄. 그 밖은 사업소득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큰 것만 알면 돼요. 자, 2번. 밑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동산이죠? 패키지로 대여하면 사업소득.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등등등. 수없이 많아요. 한번 틈날 때 안 봐도 돼요. 중요한 거는 위에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미등기도 사업소득이고 단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사업이 아니라 소득의 구분 중 기타 소득이다. 결국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245쪽 임대로 들어갑니다. 자, 출제되는 거는 임대예요, 임대. 자, 비과세 임대업 소득도 있다. 자, 전답을 밑줄 그어 작물 생산,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작물 생산. 그러나 주차장으로 대여하면 과세합니다. 그 다음 1개의 주택은 비과세한다. 하나는 비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별 딱 붙이고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다. 9억 기준이에요. 실지거래가액 하면 안 돼. 기준시가. 왜? 안 판 거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 다음 밑줄 그어 국외. 국내 거를 비과세합니다. 국외 거는 무조건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럼 여기에서 별 딱 붙여 2번.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에요. 기준시가. 그럼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에서 따지느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그럼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택에 양도할 수도 있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따진다. 사업 개시일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9억 여부는 기준시가다. 자, 여기 한번 잘 봐야 돼요. 상가를 임대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 하나, 두 개, 세 개 이상 소유 개념이에요.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택이에요. 주택은 월세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받죠? 전세보증금.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 비과세. 그래서 주택은 두 채부터 과세를 합니다. 그 전세 보증금을 받죠? 하나 과세 안 해. 과세 안 해. 주택은 세 채부터 과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주택은 보증금을 받으니까 전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어가야 돼요. 3억을 초과할 때. 그래서 전세는 33 초과할 때만 과세예요. 주택은 두 채부터 과세하고. 그래서 주택수 따질 때는 뭐다? 소유 개념이에요. 임대 기준이 아니라 소유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는 비과세한다. 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를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을 임대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한다. 자, 근데 고가주택이야. 하나인데 고가주택은 과세한다고요. 하나인데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합니다. 근데 하나인데 전세를 놔. 전세를 놓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자, 고가주택 한 채 있어. 한 채 있는데 이거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자, 넘어가죠. 246조. 자,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소규모 임대주택은 분리과세. 분리는 뭐다? 분리과세는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는 거야? 14%로. 그러니까 임대업에서도 분리과세 있어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얼마일 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금융소득이 아니지만 14% 그리고 뭐와 종합과세.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월세 나서 주로 월세를 얘기해. 연간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야. 그럼 14%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소득이 없어.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종합과세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는 세율이 6%잖아. 최저. 6에서 45.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로 가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을 때는 뭐다? 종합소득으로 갈 수 있다. 6% 적용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자, 그 다음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뭐다? 총수입 합계액,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참고. 주택수 계산. 주택수. 소유 개념. 자, 다가구는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은 절대 임대업에서는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 다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만 각각 하나다. 출제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다가구는 하나. 구분 등기일 때는 각각 하나. 공동소유주일 때는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소유합니다. 6대4. 6대4. 그러면 갑은 60%, 을은 40%. 그럼 갑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갑과 을이 5대5야.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죠. 5대5일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정도. 그 다음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밑줄 그어 전대하거나 전전세. 내가 안 살아. 내가 안 살고 전세 놓고 월세 놔. 그럼 돈이 들어오죠? 그럼 주택수가 늘어난다. 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택으로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4번은 별표시. 본인과 배우자. 부부잖아. 부부는 무조건 합산한다. 합산한다.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그것까지만 하려고요. 됐어요? 자, 본인과 배우자는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합산한다.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주택 수 따질 때.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아주 많이 출제된 게 4번이에요. 4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임대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총 수입금액이 들어오죠? 월세 들어오잖아요. 그럼 비과세소득 제외하고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필요경비를 빼면은 뭐다? 남는 게 있다. 소득.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월세를 설명했네요. 주택 수 계산해 봤네요. 자, 그 다음 범위.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의하고 그 대가로 수입하였거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이다. 그냥 읽어보는 걸로 만족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동그라미 별 딱 붙여. 간주임대료란 용어가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세 채 이상이야. 전세를 물어봐. 보증금을 4억 받았어. 4억 받았잖아요. 그럼 보증금 4억은 돌려줄 거죠. 수입금액이 아니에요. 수입금액이 아니야. 그래서 3억 초과니까 3억을 빼. 그러면 1억이 남죠? 1억이 그럼 1억 부분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억을 은행에 예금해서 뭐다? 예금해서 이자를 받는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구체적인 거는 몰라도 돼요. 이자가 뭐가 된다? 수입금액이 된다. 이렇게. 4억 받았잖아. 4억이니까 3억 초가 되죠? 3억 초가 되니까 과세합니다. 그럼 4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은행에 예금 냈다 가정하고 이자가 뭐다? 이 이자를 간주임대료라 그래요. 임대료로 본다. 이자가 수입금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간주임대료. 자, 두 번째 줄 대여, 보증금, 전세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이자야. 자, 4억을 받았잖아. 그럼 4억 갖고 다 계산하네. 60%만 계산해. 거기에서 60%를 계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자를 계산한다. 이게 뭐다? 간주임대료다. 간주임대료예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 된다. 시험 나오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전세는 3 초과할 때 과세한다. 그럼 전세금을 2억 받으면 과세를 안 해. 전세금을 딱 3억 받아도 과세 안 해. 3억 초과. 그럼 4억 받으면 과세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가 뭐다? 간주임대료. 이자를 뭐라 그런다? 총수입 금액. 출제는 여기까지예요. 복잡하게 배우지 말라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문풀할 때 한 번만 하면 돼요. 오른쪽. 오른쪽 보자고요. 임대업의 소득 수입식이 나왔잖아요. 자, 1번, 2번만 알면 돼. 지급기일이 미출고 정해져 있다. 정해지면 뭐다? 정해진 날. 계약서에 정해진 날 돈 들어온 걸로 봐. 그 다음 2번, 정해지지 않다. 아무 때나 막 받는 거야. 그럴 때는 수입하는 날은 언제다? 지급을 받은 날. 이렇게. 자, 그 다음 07번, 결손금. 자, 손해났어. 손해났어요, 결손금. 손해났다. 공실 등을 통해 상가는 공제를 못 받아.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주택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공제를 해준다. 그럼 양과로 1번에 출제되는 거는 2번만 별표시 딱 해.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가를 얘기하는 거야. 다만 이게 출제된다니까. 주거용 건물,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근데 2월 결손금 나오죠? 자, 그래도
공제를 하더라도 손해가 나서 그 손해난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 결손금은 뭐다? 10년 이내 이익에서 사업자는 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사업자가 손해났다. 모든 사업자는 올해 손해나죠? 내년 이익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제한다. 이거는 출제 안 돼. 해당 연도 손해난 거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주택만 상가는 공제를 안 해준다. 투기 목적이므로.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대표예제. 자, 근데 대표예제 하기 전에 임대업 나왔죠? 그럼 결손금만 알면 돼요. 자, 주택은 종합소득 계산 시 임대업은 공제를 안 해줘요.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거용 건물, 주택은 어떻게 한다? 어찌고 저찌고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순서가 있어. 그러나 순서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럼 그래도 손해가 나. 2월 내년으로 넘어간다. 다 공제를 해줘. 해당 연도는 상가는 안 해줘. 주택은 해줘. 그 얘기네요. 자, 대표예제. 틀린 것. 자, 주택 한 채다. 하나. 월세, 전세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일체를 갖고 있다. 기준시가 10억 원이면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9억 기준이니까 기준시가예요. 자,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전세 놨다. 과세, 비과세, 비과세. 전세니까 전세는 세 채부터. 그러나 월세를 받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월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물어보잖아.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자, 2번. 주택 2채를 소유했다. 소유 개념이에요.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주택 2채잖아. 소유 개념.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전체는 2채야. 그럼 원칙 월세는 2채부터 과세. 전세는 2채니까 비과세. 뭐를 물어봐? 월세. 과세한다. 과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를 놓으면 비과세. 자,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몇 개? 하나. 구분 등기일 때는 각각 하나. 그 다음 4번. 주택 임대.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 어디에 합산한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 맞죠?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틀렸죠? 안 하더라도 납세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전월세 받잖아요. 전월세 받으면 어디 가서 먼저 신고해요? 주민센터. 그럼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면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한다고요. 그래서 사업증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업은 필수가 이에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 주택 월세를 받으면 2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3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일명 33초과. 그러나 한 채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한 채가 고가주택이야. 월세를 받으면 과세. 한 채가 고가주택이야. 전세를 받으면 비과세. 자, 이렇게 해서 임대 기본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용어 정리. 매매업이 뭐다? 사고 파는 거. 부동산 사고 파는 게 매매업. 사고 파는 거.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나왔다. 254조. 주택 신축 판매업이 뭐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매매업이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판다. 건설업. 그럼 상가를 지어서 팔면 뭐예요? 상가를 지어서 팔면 매매업. 오로지 딱 하나. 주택
주택, 신축. 팔아먹는 거. 그럼 우리는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임대업.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의 합산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에 이어서 소득세, 임대업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자, 잠시 쉬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양도 소득세로 진행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